햇님을 찾아가는 아이. 김유경. 밀감빛 노을. 땡볕에 노그라진 슬기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혀를 쑥 내밀고 할딱거렸던 누렁이가 슬기를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슬기는 누렁이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울음을 머금은 소리로 할아버지, 누나가. 하고 할아버지의 가슴팍에 대들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왜? 애들이 때리더냐? 할아버지의 물음에 슬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점순이 누나 입에서 피가 나왔어. 피가 나와? 응, 사람들이 그러는데 누나가 죽었다고 했어. 슬기는 점점 더 흐느껴 울었습니다. 에? 점순이가 죽었어? 앰뷸런스에 싣고 갔어. 참. 할아버지는 연신 입을 쩝쩝거리며 안 되었다는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왜 죽는 거야? 글쎄다. 살아있는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죽는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지 않아도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니 그 죽음을 어찌 이 할아버지가 알겠느냐? 할아버지는 잠시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갑을 열고 돈을 꺼내 하얀 봉투에 담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가? 나 무서워. 슬기는 할아버지의 옷섭을 잡고 말했습니다. 일남이네 가서 놀아라. 점순이네 집에 좀 가봐야겠다. 할아버지는 일남이네 집을 향해 슬기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싫어. 어허, 할아버지 얼른 갔다 온다니까. 꼭 빨리 와야 돼. 뭐냐? 할아버지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슬기는 일남이네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여기서 놀래요. 오냐, 잘 왔다. 서울에서 나래가 왔는데 같이 친구하고 놀아라. 나래야, 슬기가 왔다. 슬기는 할머니한테 몇 번 듣던 이름이라 어떻게 생긴 아이일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였습니다. 긴 머리에 나비 같은 노란 리본을 메고 노란색 반소매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살결이 희고 고운 날에는 민들레 꽃봉오리처럼 예뻤습니다. 네가 슬기구나? 날에는 똑똑한 말씨로 말했습니다. 응. 넌 서울에서 왔니? 응. 하지만 우리 집을 고치는 동안만 여기서 지낼 거야. 이곳은 우리 외할머니네거든. 우리 집에 가서 놀자. 어른들 안 계시니? 응. 아무도 없어. 그래. 할머니, 슬기네서 놀게요. 그래라. 이것저것 만지지 말고. 제가 뭐 어린애인가요? 슬기는 나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안에 들어선 나래는 집안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조그만데 정원이 크구나? 응. 이건 무슨 나무니? 회화나무. 우리 엄마를 낳았을 때 할아버지께서 기념으로 심으셨대. 그러면 꽤 오래됐겠구나? 그래. 나래는 아스라하게 높은 나뭇가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건 목련, 이건 라일락, 이건... 나래는 나무 하나하나를 따라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후방나무. 이건 꽃사과나무이고
또 이건? 그건 배나무. 이건...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나래는 나무를 세다가 귀찮은지 휙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너 몇 살이니? 5살. 난 6살이야. 그런데 넌 여태 오줌을 싸니? 우리 할머니한테 소금 받으러 왔었다며? 씨, 할머니는 나빠. 어쩌다 그런 걸 가지고. 슬기는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니네 피아노 있니? 아니? 엄마가 선생님이라면서 피아노도 없어? 옛날에 엄마가 쓰던 피아노는 팔아서. 옛날 얘기는 왜 하니? 지금이 중요하지. 옛날에 금잔디 좋아봤자지. 나래는 입을 삐쭉 내밀며 말했습니다. 심심하다. 요건? 응, 이건 돌절구인데 할아버지가 물을 넣어 수련을 키우셔. 예쁜데? 나래는 연잎에다 물을 후두두 뿌렸습니다. 물방울은 잎사귀에서 수정 구슬이 되어 또르르 또르르 굴렀습니다. 한참 동안 찰박찰박 물장난을 하던 나래는 실증이 났는지 무슨 놀잇감 없니?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병원놀이 하자. 그래. 슬기는 나래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고 서재문을 열고 들어선 나래가 책과 트로피 메달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네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니? 그러나 슬기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빠가 안 계신 것이 슬프고 속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슬기는 혀를 내밀어 윗입술만 자꾸 핥았습니다. 내 말 안 들리니? 네 아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우리 아빠는 답답해. 꼭 바보 연구 같아. 나래는 눈을 흘겼습니다. 옛날에는 축구 선수였는데. 넌 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처럼 옛날 얘기만 하니? 지금 말이야, 지금. 지금은 돌아가셨어. 돌아가셔? 응. 나래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다가 한참 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금시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놀잇감 가져와. 응. 슬기는 얼른 책상 밑에 넣어둔 놀잇감이 든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놀잇감이 다 요거야? 바구니를 받아든 나래는 놀잇감을 보고 시쁘게 여겼습니다. 슬기는 바구니에서 놀잇감을 하나하나 들춰 보였습니다. 이건 청진기고, 이건 방사경, 또 주사기. 인형도 있어야지. 응, 여기 있어. 청진기 이리 줘. 내가 의사야. 나래는 슬기의 손에서 청진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넌 여자니까 간호사야. 내가 의사 할게. 여의사가 더 잘해. 남자 간호사가 어디 있니? 남자 간호사가 왜 없니? 요새는 남자 간호사 많아. 남자 미용사도 많은걸? 그렇구나. 슬기는 나래가 뒤에 쥐고 있는 청진기를 쉽게 내놓을 것 같지 않자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는 외과병원입니다. 간호사, 수술칼 가져오세요. 인형의 배를 진찰하던 나래는 슬기 앞에 손을 불쑥 내밀며 수술칼을 달라고 했습니다. 순간 슬기는 배를 움켜쥔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술하지 마. 그냥 주사 놔. 슬기는 주사기를 들고 인형의 궁둥이를 들쳤습니다. 아니야. 수술을 해야 빨리 나. 안 돼. 수술하는 건 싫어. 슬기는 나래가 집어간 수술칼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래는 그것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야무지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니? 우리 아빠도 배가 아파서 수술하다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럼 나 병원놀이 안 할 거야.
싫으면 관두라지. 나래는 뾰루퉁해져서 가버렸습니다. 슬기는 나래가 꽝 닫고 나간 대문을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밀감빛 노을에 회화나무 그림자가 초록빛 대문에 길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회화나무 위에는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꽁지를 쫑긋쫑긋하며 까깍 까깍 하고 울었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점점 온 집안에 번져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슬기가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줄도 모르고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마 슬기가 일남이네 집에서 저녁도 먹고 잘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요. 햇님은 서산 뒤편짝으로 슬그머니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멀리 산 밑으로 푸르스름한 그림자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잎사귀들은 한이 바람과 속삭거리고 나무 밑은 점점 음침해졌습니다. 까깍 까깍 하고 울던 까치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슬기는 피를 흘리고 죽은 점순이 누나가 생각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입에서 피를 주르륵 흘리던 점순이 누나가 마루 밑에서나 화장실에서도 또 침침한 방에서도 귀신이 되어 나타나 떨리는 목소리로 슬기야, 슬기야 하고 부르며 피 묻은 손을 내밀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옹, 야옹. 시꺼먼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시멘트 블록 담 위에 휙 하고 내려앉으며 울어댔습니다. 슬기는 기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 할아버지, 빨리 와, 할아버지. 하고 마구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면 울수록 더 무서웠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컹컹 하고 났습니다. 누렁이라도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누렁이는 늘 할아버지만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무서운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를까? 그러면 무서움을 타지 않을지도 몰라. 하고 슬기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빠하고 부르던 꽃밭에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노래를 부르자 아빠 생각이 나서 눈물이 더 나왔습니다. 슬기는 매기입을 하고 손등으로 연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발자국 소리가 또박또박하고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분명 할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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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박. 그 소리는 점점 분명해지더니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슬기는 울음을 뚝 그치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쩌면 도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대문을 찬찬히 바라보는 슬기는 연신 침을 꼴깍꼴깍 삼켰습니다. 찍!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순간 슬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슬기는 귀를 쫑그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불행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얻으러 왔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남자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슬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가끔씩 슬기에게 행복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행복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몸에는 다 떨어진 옷을 걸쳐 입고 대문을 두들기며 착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는 불행인데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얻으러 왔습니다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대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서 있는 슬기야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땀은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섞여 입으로 스며습니다. 짭짤했습니다. 그런데 대문 밖에서 요번엔 하모니카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슬기가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슬기는 하모니카 소리를 따라 속으로 중얼거리다가 엄마다! 하고 소리치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총알처럼 튀어나오는 슬기를 보자 와락 껴안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점순이 누나네 가셨는데 안 오셔! 슬기는 엄마를 보자 서름이 복받쳐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점순이네 집에? 누나가 죽었어. 엄마 무서워. 어머머머머머, 점순이가? 그래서 슬기가 혼자 있었구나. 엄마는 슬기의 볼에 얼굴을 대고 한참이나 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는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슬기는 행여나 꿈이 아닌가 하고 엄마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엄마는 슬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얀 엄마의 손에 쥐어진 슬기의 손은 더러웠습니다. 어머나, 이 손 좀 봐. 수도가에 가서 씻자. 엄마는 가지고 온 짐을 들여놓고 슬기를 씻겨 주었습니다. 슬기야, 네, 엄마. 점순이 누나 병 걸려 죽은 것 좀 봐라. 이렇게 손발이 더러우면 나쁜 병균들이 많이 묻어 있어 병에 걸리게 되는 거야. 어디? 병균 없잖아. 나쁜 병균은 아주 작아서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인단다. 현미경이 뭔데? 현미경은 아주 작은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야. 나쁜 균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쁜 균이 많아지면 사람이 병이 들게 되고 병이 들면 죽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균이 우리 몸에서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자주 씻고 양치질도 자주 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병에 안 걸리는구나? 에이, 아빠도 손을 잘 씻었으면 병이 안 걸렸을 텐데. 아빠는 바보야. 물론 몸을 잘 씻고 깨끗하게 해야 하지만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우리 몸에 있는 좋은 균이 튼튼해져서 나쁜 균과 싸울 수 있어. 슬기는 몸을 씻고 엄마가 사온 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엄마랑 저녁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서쪽 하늘에는 눈썹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별들도 반짝반짝 빛을 냈습니다. 엄마는 슬기를 안고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가고픈 나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곱고 아름다운 엄마의 목소리는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또 엄마는 일부러 슬기의 머리통에 턱을 대고 노래를 했습니다. 슬기는 머리통이 간질간질한 것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슬기는 엄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젖 한 번만. 슬기는 혀를 내밀고 엄마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뭐? 슬기는 쑥스러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와, 슬기 너도 참 웃긴다. 저 하늘의 별들이 웃겠다. 별이 어떻게 웃어?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다 마음으로 보면 보이는 거야. 저것 봐. 널 내려다보고 소곤소곤 흉보면서 깔깔대고 웃지.
어디? 넌 안 보이지? 난 보인다. 마음은 안경이나 마찬가지야.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파란 세상.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빨간 세상이란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세상. 그럼 나쁜 놈은 나쁜 세상, 도둑놈은 도둑 세상? 아이고, 슬기가 그것도 아네. 엄마, 별은 몇 개야? 글쎄, 몇 개나 될까?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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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가 제일 많아? 엄마는 슬기가 숫자를 모르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그럼 몇 갠데? 지금 슬기와 엄마가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 수가 약 3,000개 정도인데 우리가 볼 수 없는 별들은 10억 개나 된대. 하지만 그것도 확실치가 않아. 그것은 별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없어지니까. 아무도 그 수를 모르는 거야. 10억 개는 어떻게 세는 건데? 슬기는 두 손을 펴서 엄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억은 우리 둘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합쳐도 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별들도 셀 수 없이 많은 거지. 슬기는 하품을 했습니다. 졸리니? 졸리면 자. 싫어. 엄마랑 놀 거야. 내일 놀면 되잖아. 엄마, 몇 밤 자고 갈 건데? 방학했으니까 슬기 곁에 20밤도 더 있을 거야. 정말? 신난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자. 싫어. 엄마랑 많이 놀 거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나도 슬기가 보고 싶었어. 엄마, 이제 학교 가지 마. 나랑 같이 살아. 딴 애들은 엄마랑 아빠랑 사는데 나는 뭐야? 맨날 할아버지하고만 살고. 미안해. 엄마도 슬기랑 같이 살고 싶지만 이 엄마가 슬기 곁에만 있으면 뭘 먹고 살지? 돈을 벌어야 밥도 먹고 또 곧 슬기가 학교도 갈 텐데 학비는 어떻게 내고? 할아버지가 돈 벌면 되잖아. 사람이 늙으면 힘이 빠져서 일을 할 수가 없단다. 그러니 엄마가 해야 되겠지? 슬기는 마지못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그러는 슬기를 품에 꼭 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는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슬기의 눈꺼풀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바윗돌이 얹혀 있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정에 허기가 진 슬기는 잠들기가 싫었습니다. 그저 엄마랑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이 마냥 즐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있던 슬기는 깜빡 졸다가 손이 확 풀렸습니다. 슬기는 깜짝 놀라 눈을 치뜨고 엄마의 목을 다시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슬기는 다른 날보다 훨씬 일찍 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뜨자마자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는 곁에 없었습니다. 슬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슬기는 후다닥 일어나 부엌과 서재며 뒤뜰이나 정원까지도 부산하게 돌아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살피다가 돋보기 너머로 슬기를 올려다보며 눈만 깜짝댔습니다. 슬기는 화장실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렁이가 슬기를 보고 쫓아와서 앞발을 들고 슬기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장난을 했습니다. 저리 가! 내가 심심할 때는 놀아주지도 않고 할아버지만 따라다니면서 나만 보면 성가시게 굴어!
슬기는 누렁이의 옆구리에 발길질을 했습니다. 어허,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 엄마 어디 있어요? 모르겠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신문만 들여다 보았습니다. 답답해. 할아버지는 자꾸만 날 놀리고 있어. 슬기는 엄마가 보이지 않자 속이 상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화가 난 슬기는 애먼 할아버지와 누렁이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어째 할아버지가 널 놀린다고 생각하느냐? 어제도 절 혼자 두고 깜깜할 때까지 오시지 않았잖아요. 누가 혼자 집에 있으라고 하더냐? 일남이네 집에서 놀라고 그랬지? 남의 집에서 어떻게 오래 있어요? 그래, 혼자 있으니 좋더냐? 얼마나 무서웠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도 혼자 계신다면 좋겠어요? 혼자 있는 것이 싫으니까 누렁이도 닭도 기르고 꽃도 기르는 거지. 그러면 안 무서운가 뭐? 그럼 무섭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지. 누렁이도 없는데 어떻게 외롭지 않아요? 그러게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또 사람과도 서로 잘 어울려야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누렁이는 나만 보면 못 살게 굴잖아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바람직한 관계를 가지려면 서로 믿고 존중하고 애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하자면 참는 마음도 길러야 하고 슬기로워야 하겠지. 누렁이는 네가 좋아서 그러는데 넌 쌀쌀맞게 구니까 이 할아버지만 따라다니지. 어제는 혼자 무서워서 죽을 뻔했다고요. 그러게 세상을 살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외로운 것이다. 외롭지 않으려면 세상 모든 것과 친구가 되어야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거야. 할아버지는 누렁이가 슬기를 귀찮게 굴어도 슬기가 누렁이를 다룰 수 있는 요령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냥 놔두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빵빵 빵빵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슬기를 부르는 소리 같은데 나가봐라. 네? 저를요? 슬기가 의아해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빙긋이 웃었습니다. 어리둥절해진 슬기는 대문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집 앞에는 예쁜 자주색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빵빵! 차에서 또 경적이 울렸습니다. 슬기는 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다! 엄마는 활짝 웃으며 핸들을 잡고 앉아 있다가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차 문을 열고 나오며 놀랬지? 하고 검지로 슬기의 볼을 쿡 찔렀습니다. 엄마, 이 차 누구네 차야? 우리 차. 정말? 그럼 신난다. 언제 샀는데? 며칠 전. 그런데 어제는 왜 차 안 타고 왔어요? 슬기는 신기한 듯 차를 요리조리 살피고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밤이라 주차장에 맡겨놓고 왔지. 들어가 아침밥 먹고 우리 서울 나가자. 엄마 차 타고? 응? 할아버지, 엄마가 차 샀대요. 얼른 아침 먹고 서울 가재요. 서울은 왜? 그냥 구경시켜주려고요. 차 가져가지 말고 열차 타고 가. 할아버지는? 승용차 타고 가야 재밌지요. 인간들이 까불다가 제 몸뚱이 안에 근심이 되는 통이 생기는 거야. 염려 마세요. 저 운전 잘해요. 모든 탈은 잘하는 데서 생기는 거야. 수영 잘하는 놈이 물에 빠져 죽고 칼 잘 쓰는 놈이 칼 맞아 죽는 것이다. 조심할게요, 아버지. 뜻밖의 불행한 일은 조심한 집 문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까불고 다니다가는 기쁨이 근심이 되는 것이야. 걱정 마시라니까요.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모든 장점에 단점이 따르는 것이나 단 한 가지 겸손에는 단점이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자꾸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슬기는 새 식구가 승용차를 타고 나들이를 간다고 생각하자 벅찬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의 외출복을 꺼내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옷 갈아입으세요. 빨리요. 슬기는 벌써 옷을 갈아입고 나서며 재촉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은 찬란하게 비쳤습니다. 차는 바람을 일으켜 풀잎을 간지럼 태우며 달렸습니다. 산들바람에 가로수도 덩달아 춤을 추었습니다. 슬기는 신나게 미끄러져 가는 자동차에 가볍게 몸을 흔들거리며 입에 한바구음을 띄웠습니다. 운전을 하는 엄마도 슬기를 훔쳐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기는 그런 엄마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는 잘도 미끄러져 갔습니다. 엄마는 가끔씩 뉴스를 틀기도 했지만 슬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차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경찰차가 차 사이를 뚫고 지나가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슬기는 눈을 크게 뜨고 경찰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어느 뷔페 음식점 앞에 차를 세우고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여기는 각자가 음식을 자기가 먹을 만큼씩 접시에 가져다 먹는 거야. 엄마는 슬기에게 설명을 해주고 접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이 놓여 있는 앞을 지나며 집게로 음식을 집어 접시에 담으며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슬기도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우와, 맛있는 거 많다. 그렇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슬기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기는 접시에 김밥, 튀김, 탕수육, 잡채, 갈비, 샌드위치, 샐러드, 생선초밥 따위를 잔뜩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슬기를 내려다보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습니다. 슬기는 무안해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슬기의 모습을 보던 엄마가 킥킥 웃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엄마는 서울랜드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서 슬기는 재미있는 놀이 타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슬기가 탈 수 있는 것은 헬리사이클, 붕붕카, 잔디썰매, 싱싱썰매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람쥐 놀이나 샤크, 더군다나 환상특급 같은 것을 보면 발바닥이 간질간질하고 무서워서 탈 수가 없었습니다. 잔디썰매를 탈 때는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나와 비를 맞는 것 같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잘못 미끄러져 썰매가 달아나는 바람에 질퍽질퍽한 곳에서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슬기에 어기적거리고 걷는 것을 보니 마구 웃어댔습니다. 또 동물 로봇들이 기타나 첼로, 드럼, 바이올린 따위들을 연주했는데 꼭 진짜 연주를 한 것 같았습니다. 슬기는 그동안 외로웠던 일들이며 아빠가 안 계신 것이나 엄마가 보고 싶었던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엄마랑 지내는 순간들이 재미있기만 했습니다. 그 후 슬기는 엄마 궁둥이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엄마가 안방으로 가면 안방으로 가고 주방으로 가면 주방으로 따라갔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따라가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일남이 할머니는 이러한 슬기를 볼 때마다 야단을 쳤습니다. 이놈아! 엄마 궁둥이에 꿀떡 붙었느냐? 나가서 애들이랑 놀아. 이 할미 말 안 들으면 네 엄마 시집 보낼 거다. 할머니나 시집 가라. 슬기는 할머니를 노려보며 씩씩거렸습니다. 어머머, 할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잘못했다고 빌어. 어서. 엄마는 슬기의 궁덩이를 철썩 때리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할머니가 미우니까 그렇지. 왜 할머니가 미워? 미워. 맨날 나만 보면 윽박 지르고. 할머니가 슬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요놈! 다 죽어갈 때마다 이 할미가 살려주니까 이놈 불알을 까버릴 테다. 할머니 불알이나 까라. 아이고 참, 이 할미 거는 솔개가 벌써 채 갔어 이놈아. 이제 방학도 끝나가는데 저걸 어떻게 떼놔. 그러게 안 떨어지려고 해서 큰일이에요. 일남이 할머니는 측은한 듯 슬기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